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잔잔한 숲속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남녀.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옷을 입은 남자들 사이에 대담하게 옷을 벗은 여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문제작, 풀밭 위의 점심입니다. 작품 소개. 이 그림은 1863년 파리에서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신화나 알레고리 속 누드가 아니라 당시 파리의 현대 여성을 현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림 속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가운데 앉아있는 누드의 여성은 마네가 자주 그림의 주인공으로 삼았던 빅토린 메랑입니다. 빅토린은 젊은 화가였던 마네의 모델이자 가까운 연인이었죠. 그녀는 단순히 포즈만 취하는 모델이 아니라 마네에게 새로운 여성상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당당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마치 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듯하죠. 실제로 빅토리는 나중에 화가로서도 활동하며 당대 여성 예술가로서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즉, 마네의 그림 속 도발적 여성상은 실제 그녀 자신의 성격과도 닮아 있던 셈입니다. 그 옆에 앉은 두 남성 역시 실존 인물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은 마네의 동생 외젠 마네, 그리고 옆에 앉은 이는 마네의 절친이자 조각가였던 페르낭드 르누무아르였죠. 마네는 이렇게 주변 인물들을 직접 등장시켜 신화나 전설이 아닌 현대적인 피크닉 장면처럼 연출한 것입니다. 뒷배경에서 물에 들어가는 여성 또한 빅토린의 포즈를 참고했는데요. 인물 크기 비례가 어색해서 당시 사람들은 엉터리 그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마네의 의도와 숨은 의미. 마네는 옛 거장들의 구도를 차용하면서도 일부러 현실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뒷배경에 목욕하는 여성 장면은 르네상스 화가 티치아노 조르조네의 그림을 연상시키죠. 즉, 마네는 과거를 빌리되 그것을 전복하며 새로운 예술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이 그토록 파격적이었을까요? 첫째, 누드의 맥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누드는 허용되었지만 반드시 비너스 같은 신화적 존재나 알레고리 속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마네는 신화나 전설을 벗어나 당대 파리의 평범한 여성을 그대로 누드로 그려냈습니다. 아무런 상징도 핑계도 없이 말이죠. 둘째, 여성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림 속 여성은 수줍게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내리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똑바로 관람자를 응시합니다. 나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다. 이 당당한 태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도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셋째, 화법 자체의 혁신이었습니다. 아카데미 화풍처럼 매끈하게 다듬지 않고 붓자국을 그대로 드러내며 평면적인 색면 대비를 사용했습니다. 완벽한 환영 대신 그림 자체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당시 공식 미술 제도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1863년 살롱 심사에서 배제된 뒤 거절당한 작품들을 모아 전시한 낙선전에서 공개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충격과 조롱,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외설이라 비난했고 누군가는 대놓고 웃어댔죠. 그러나 젊은 예술가들은 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 예술이 꼭 신화에만 갇힐 필요는 없구나. 풀밭 위의 점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풀밭 위의 점심은 당시에는 스캔들이었지만 이 작품은 곧 인상주의와 현대미술의 출발점이 됩니다. 빅토린 메랑, 외젠 마네, 르누무아르. 마네와 실제로 연결된 이 인물들은 한 시대의 예술혁명을 함께 만들어낸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풀밭 위의 점심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충돌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단순히 충격적인 그림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바꾼 위대한 선언일까요? 예술은 늘 질문을 던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마네와 빅토린의 풀밭 위의 점심처럼요.